안녕하세요. SAP에서 중견 중소기업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정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SAP의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면서 많은 솔루션 벤더들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SAP도 단위 솔루션인 구매, 인사, 경비 처리, 분석 솔루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ERP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SAP가 클라우드 ERP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데 어떤 고객들이 어떤 이유로 도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해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AP 클라우드 ERP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친 에어퍼스트 사례를 기반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넷 글로벌 김효민 상무입니다. 이번 소개받은 에어퍼스트 ERP 프로젝트 구축 PM을 담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환입니다. 저는 SAP에서 디지털 코어 클라우드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대표입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김유민 상무님, 저 SAP 구축 시장에서 메타넷 글로벌은 조금 생소한 감이 있는데요. 예.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넷 글로벌은 액센추어 서울 오피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2016년에 액센추어 서울 오피스가 그 메타넷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메타넷이라고 하는 기업부는 그 IT 서비스의 전체 커버리지 중에서 상당 부분 많이 커버하고 있는 13개 계열사에 이루어진 기업 집단이고요. 거기서 메타넷 글로벌은 그 IT, 프로세스, 디지털 이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액센추어 코리아가 메타넷 글로벌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SAP 클라우드 ERP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에어퍼스트, 서비스 회사도 아니고 복잡한 공정이 있는 제조회사인데 클라우드 ERP로 테스트 기간 포함해서 5개월 안에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했다고 들었습니다. SAP의 최상위 ERP 패키지인 S4HANA를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을 했죠. 김효민 상무님, 어떤 배경으로 에어퍼스트가 클라우드 ERP를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퍼스트는 그 독일계 글로벌 회사인 린데 아게의 그 서울 한국지사입니다. 이따가 작년 3월에 그 독립법인으로서 다시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IT 세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것도 금년 1월 그러니까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 세퍼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그런 단기간 내에 ERP를 구축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ERP를 선정하려고 했고요. 그 기존의 ERP를 SAP ECC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 SAP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온프레미스로 갈 것인지 클라우드로 갈 것인지 또 클라우드로 간다고 했을 때 IaaS 형태로 갈지 아니면 SaaS 형태로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메타넷하고도 상당 부분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SaaS 기반의 클라우드 ERP를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구축형이냐, 클라우드형이냐, 사스형이냐 논의하기 전에 이제 S4HANA 클라우드 ERP를 도입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에어퍼스트가 신규 ERP 구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예. 목표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ERP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를 달성하고 데이터에 대한 컨시스턴시, 그 트랜스페런시,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그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것들이 ERP의 그냥 어떻게 보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미션이라고 한다면 그 클라우드 ERP를 중심으로 해서 ERP를 구축하고 그 사용자 편의성이라든가 혹은 데이터에 대한 컨시스턴시 맞추기 위한 익스텐디드 ERP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미션으로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테스트 기간 1개월 포함해서 5개월 안에 ERP를 오픈했다는
것하고 일단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에어퍼스트의 구축 범위가 적지 네. 않은 범위로 보이는데 그 구축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이제 에어퍼스트가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한 게 좀 유의미했을까요? 그럼요. 그 ERP 프로젝트를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SAP가 4.6 버전이라고 하는 꽤 오래된 버전부터 해서 ECC를 하고 또 하나를 해서 열 몇 개를 했는데 전체 SCM 영역과 FPM 영역들을 다 커버리지를 해서 5개월 만에 한 사례는 제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었고 거기서 클라우드 ERP가 기여한 바라고 한다면 인프라 쪽에서의 그 준비하는 기간들 그 부분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온프레미스 했을 때에는 서버를 준비하고 거기에 세팅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오버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프로젝트가 온프레미스로 했다라고 한다면 5개월 내에 그 프로젝트를 완전 짓는 것들은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사실 이제 SAP가 40년 전부터 ERP를 제공을 하다 보니 그 클라우드에 대한 진입이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SAP는 40년 전부터 구축형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이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었는데요. 네, 그런 관계로 이제 클라우드 ERP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점으로 인해서 에어퍼스트가 클라우드 ERP 솔루션을 도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시점에서 저희가 구축한 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련 자료 같이 보시죠. 기존에 그 에어퍼스트가 린데에 소속으로 있을 때에도 ERP는 가장 중요한 그 백엔드 시스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 신규 ERP 체계를 만들면서도 ERP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핵심 시스템이고요. 저기 여기 화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S4 하나로 해서 ERP 구축을 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시스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시스템으로는 뭐 그룹웨어들도 역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세청 VAT 시스템 그 데이터들을 송수신하는 스마트그리드와의 연계, 또 은행에서 입출금이라든가 예금 유조회 같은 그런 CMS, 캐시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 회사가 물류 쪽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보니까 물류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또 SAP 제품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아리바라고 하는 얘는 멀티 테넌트 기반의 SaaS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SRM과 유사한 계열의 솔루션인데 이번 아리바 솔루션을 아마도 국내 처음으로 그 SAP MM과 같이 연계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험난하지만 보람 있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점은 조금 좀 늦긴 합니다만 그 분석 계열, 그러니까 BI 쪽들도 기존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BO라고요. 비즈니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솔루션의 클라우드 버전인 그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 이 제품들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예전에는 SAP와 BW와 EIS라고 하는 세 개의 아키텍처가 가장 컨벤셔널한 구조였었는데 조금은 다른 구조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스템들이 SAP와 또 그리고 아리바라고 하는 SRM 계열과 그 분석 계열 시스템, BI까지가 다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많은 시스템들,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5개월 만에 구축했다라는 거는 이제 메타넷 글로벌뿐만 아니라 에어퍼스트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그 상무님 이제 SAP ERP 구축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ERP를 처음으로 구축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축형, 이제 온프렘이라고 불리는 구축형하고 클라우드형하고 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아니면 S4 하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지 예. 궁금합니다. 제가 S4 하나가 이번이 세 번째예요. 재밌게도 첫 번째 S4 하나는 이거 상품명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뉴타닉스라고 하는 그 회사 내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서 버추얼 머신으로 만들어서 이게 서버를 구성하는 그런 일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ERP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이 온프레미스고 세 번째가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SAP S4 하나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듈 컨설턴트 입장이라든가 또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각 고객사의 PI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냐 온프레미스냐에 대한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냥 ECC라고 하는 옛날 버전에서 인메모리라고 하는 S4 하나로 바뀌었군요. 그 정도만 인지하셨을 것이지 그래서 뭐 퍼포먼스라든가 혹은 뭐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거의 느끼지 못하셨을 거고요. 인프라 레벨에서 일하시는 BC분이라든가 혹은 SAP에 있는 택PC라고 불리는 인프라 담당자분들 그분들은 뭐 분명히 그 차이를 좀 느끼셨을 거고요. 성능상이라든가 어떤 기능상에서는 저는 차이가 없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바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기능, 성능 상에서는 구축형과 클라우드가 차이가 없고 제가 듣기로는 에어퍼스트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가격이라든지 유지보수 용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이제 트렌드 측면에서 클라우드랑 구축형이랑 이제 비교 검토한 후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S4하나 클라우드로 선정 구축했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박정환 파트너님 이제 SAP에서 S4 하나를 이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좀 넘겨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화면에서 이제 슬라이드가 나올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SAP가 이야기하고 있는 S4 하나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S4 하나는 이제 앞으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서 판매가 됩니다. 하나가 SAP가 SaaS 형태, 즉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구독하는 형태인 S4 하나 클라우드라는 방식. 그리고 이전과 같이 SAP로부터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 사용권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매년 지불하는 방식의 SAP S4 하나 애니프레미스라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미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을 SAP가 운영하는 SAP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위탁하시거나 혹은 메이저 IaaS 프로바이더들 즉 MS 애주어,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플랫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매하셔가지고 구축하시는 방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김윤민 상무님이 경험해 주시고 경험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SAP가 이야기하는 S4 하나 클라우드 혹은 애니프레미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단일화된 더 단일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모델을 가져갑니다. 즉 고객이 느끼는 부분들은 이것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독하는 내가 SAP를 사용하는 금액을 매년 지불할 것이냐 혹은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선정하고 구축하고 라이센스를 입력해서 그렇게 SAP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뿐이지 고객이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큰 내용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에스포나가 이야기하는 27개의 인더스트리 솔루션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한다거나 8개의 LOB 솔루션들, 프로세스들을 라인 오브 비즈니스를 지원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뼈리를 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함량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이쁘고 또 효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버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화돼서 내 데이터들, 내 자산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보유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SAP가 전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그래서 이것들을 프로덕트 개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서비스 개념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니프레미스라는 방식으로 프로덕트 방식이 되겠죠. 애니프레미스 방식으로 SAP를 구축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더 내 입맛에 맞춰서 플렉서빌리티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어떠한 스탠다드 표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더 내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이거를 서비스 방식으로 바꿔서 구독 형식으로 우리가 SAP를 사용한다는 개념에서의 구독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때부터는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비스가 되면서 아무래도 내가 이 해당 시스템들을 유연하게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제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혹은 그에 비해서 좀 더 표준화되어 있는 ERP들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특장점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그 두 개의 선택에 대한 차이점들을 장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구독형, 즉 SaaS 방식의 S4HAN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AP가 S4HANA의 최신 버전까지 기본적으로 설치 등 설치만 있는 것들이 아니겠죠? 성님 설치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백업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이러한 전략들을 SAP가 구체적으로 고객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 이제 구축의 방식, 애니프라미스 방식은 이제 고객이 직접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직접적으로 IT 실행 부서가 전략 부서와 함께 자사의 구매, 그다음 사용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고객하고 나누었던 가장 큰 이러한 SaaS 방식의 구독 방식의 이러한 S4HANA 클라우드를 선택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은 이제까지 ERP 제품을 통해 가지고 전체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시스템은 정상화돼서 운영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시스템을 구매하고 도입하는 데 있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오픈하고 난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짧은 기간 내에 이 SAP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력들을 단기간 내에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는 부분들이 오픈 이후에 러닝 단계에서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계속 설명드리는 이런 구독형 SaaS 방식의 ERP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은 SAP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은 여전히 ECC에서 했었던 비즈니스를 S4HANA로 좀 더 빠르게 이동하여서 고객의 전체적인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시 다 한번 리디자인하는 상태가 됐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 장표의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죠. SAP가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MS 애주어, AWS, 최근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까지도 들어와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AP가 클라우드로 ERP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제품이 나와서 그걸 또 도입하시는 고객들이 있고, 어찌됐든 SAP가 그 기존 ECC부터 지금 S4HANA까지의 패키지를 클라우드로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유의미했기 때문에 에어버스트가 이제 여러 장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S4HANA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고요. 사실 이제 그 고객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박정환 파트너님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고객들이 이제 FAQ를 이제 미리 보내주셨어요. 그런 거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한번 끊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객분들이 SAP ERP를 도입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거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겠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나 유지 보수료 또는 운영 비용 측면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이 구축형 대비 장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고객에게 설득을 할 때에는 전체 SAP ERP라는 이 솔루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소요 비용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그것들을 구축형으로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되는지 또 구독형으로 갔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는 장표가 있습니다. 장표 한번 보시죠. 장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고객들이 보셨을 때는 TCO 항목들 중에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 하드웨어에 대한 뭐 금액,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인력들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구축 비용들, 그 다음에 향후 이제 프로젝트를 고라이브 한 이후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이제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비용들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SAP라는 이러한 이제 패키지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SAP라는 큰 회사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신규 기능들, 가장 핫한 테크를 가지고 빨리빨리 고객들한테 릴리즈를 해서 고객들은 그것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수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렇게 패키지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역시도 어떠한 이제 뭐 기능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버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픽스하기 위한 비용들을 이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SAP를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 형태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지, 구독해서 쓸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사용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유지보수 비용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SAP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버전에 대한 관리들을 고객한테 알려드리고 신규 기능이 언제 어떻게 개발돼서 들어올 것입니다 하는 로드맵을 고객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SAP를 사용한다는 이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크게 체감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드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SAP가 배포에 대한 것도 오너십을 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고객분들이 다른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SAP가 요즘 시장에서 최신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IoT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네. 같은 것들이 이제 S4HANA 클라우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많은 고객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AI, 머신러닝, 뭐 RPA 등을 통해 가지고 가장 빠르게 다수의 작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목표가 있죠. 사실 이 부분은 S4 하나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이것이 클라우드 버전이라서 다르거나 혹은 내용상에서 빠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저희가 이제 S4 하나의 방향이 S4 하나 클라우드냐 혹은 S4 하나 애니프라미스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소스 코드에 의한 SAP 단일 ERP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동일하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제 S4 하나가 구축형이든 클라우드형이든 상관없이 뭔가 그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디지털 코어로서 갖춰야 될 기술들은 어떤 옵션에 상관없이 다 포함이 돼 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4 하나가 이제 일종의 크로스 플랫폼 전략을 구사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오픈 소스 기반으로 머신러닝이나 AI를 잘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 예를 들어 R이라든가 파이썬,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과의 표준 API를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그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거기서 클라우드에 조금 더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파스 기능 중에서 또 역시 AI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그 기능들이 또 SAP와 또 같이 연계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SAP가 가진 그 기능 그 자체는 클라우드나 오프레미스는 동일하겠지만 클라우드로 갔을 때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과 또 그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주변에 있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AI나 머신러닝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도 충분히 온프레미스 대비해서는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상무님 말씀으로는 클라우드형이 앞으로의 그 확장성이나 미래지향적인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그 ERP 도입을 검토하는, 특히 이제 패키지 솔루션 검토를 도입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고, SAP가 클라우드 ERP 옵션을 얘기를 했을 때 또 가장 많이 질문하는 사항이긴 합니다. 클라우드는 보통 이제 SaaS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제공하는 그대로, 그 틀대로 써야 돼서 우리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맞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선입견을 갖고 계시고, 커스터마이제이션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마 그러한 부분이 자유롭지 못했다면 아마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포함한 몇 개월 내에 시스템 고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히 고객의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버전이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다만 이제 이 SAP의 SaaS 형태로 제공하는 S/4HANA 클라우드를 우리 회사 혼자 쓰는 프라이빗하게 쓸 것인지 혹은 퍼블릭하게 여러 고객들과 함께 테넌트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사모님 실제로 이제 네. 에어퍼스트를 구축을 해보셨는데 클라우드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번에 구축한 그 ERP 버전은 그 소위 그 싱글 테넌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DB 서버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도 꼭 그 고객만을 위해서 그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그 존재하는 어떤 그 ERP 환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온프레미스에 동일하게 그 시스템을 세팅하는 컨피규레이션과 또 그 프로그램들을 고치게 되는 모디피케이션, 아바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온프레미스와 전혀 다르지 않게 다 적용 가능하고 그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ERP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고객의 기호일 뿐, 어느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솔루션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같이 구축한 아리바의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컨셉이 멀티 테넌트 SRM이에요. 멀티 테넌트 클라우드 SRM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멀티 테넌트가 갖는 강점이 있고요. 그 반면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갖는 표준 기능들은 그 고객들이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제약사항도 역시 있긴 합니다. SAP 패키지가 그런 싱글 테넌트 옵션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그 자유도를 갖는다. 그것은 또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구현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또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과 더불어 굉장히 이제 많이 고객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제 확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이 회사도 뭐 인수나 합병, 아니면 뭐 성장, 뭐 우선순위 변화로 인해서 사업 구조가 변경된다든지 예.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S/4HANA 클라우드에서는 대응이 쉽게 유연하게 되는지요? ERP를 도입한 고객사 입장에서는 조직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숙명이긴 합니다. 조직이 변경되고 또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이 확장되고 혹은 뭐 어프로벌 하이라키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승인권들을 전결권을 바꾼다든가 뭐 그런 조직상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어퍼스트에서도 워낙 다이나믹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례들이 다 적용이 됐어요. 이제 오픈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했는데 큰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그 구매에 대해서 전결권을 세팅을 하고 승인하는 것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ERP가 아니라 아리바에서 그 부분 담당을 했어요. 그 아리바에는 그런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표준으로, OOTB로 내장되어 있어서 그 승인권들을 세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용이했고요. 예전에 그 부분을 ERP 직접 구축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구축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난이도가 있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잡을 때 어떤 기능을 어디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전결권에 대한 세팅들, 어플로벌 하이라키를 잘 잡는 것들도 조직구조 개편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ERP라는 시스템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또 대외비 데이터도 많고요. 네.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데이터 센터에 우리의 대외비 데이터를 넣어놔도 괜찮은 것인가? 네. 라는 질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이제 처리의 주체가 누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장표를 한번 보시죠.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AP에서는 GDPR 혹은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모든 내용들을 수록하고 SAP가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SAP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이죠. ISO 27001번, 이런 SOC1, SOC2, SOC 리포트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해당 내용들을 증빙하고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쉽게 증명해 드릴 수 있는 특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제품을 쓰시는 어떠한 고객분들 중에서는 IT 정보보안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또 다른 어떠한 고객분들은 SAP에게 먼저 요청을 하십니다. SAP는 어떻게 우리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를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SAP에서는 이것들을 SOC1, SOC2 리포트 형태로 고객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은 그 해당 내용을 가지고 소송기관에 가서 제출하면 간단하게 SAP가 SAP를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AP가 제일 잘 아는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처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특장점이죠. 대비 데이터가 이제 자사의 데이터 센터가 아닌 SAP 또는 그 외의 데이터 센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에 대해서 이제 SAP가 개런티를 하고 네,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언급해 주셨겠지만 이제 그 전 세계의 계열사나 지사가 이제 퍼져 있어가지고 ERP 통합을 통해서 통합 오퍼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잠깐 얘기 나왔지만 딱 찍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EU의 GDPR이나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나 이런 것들도 S4HANA 클라우드에서 준수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ERP 시스템을 흔히 이제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구축을 하고 전 세계에서 이 단위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AP ERP 클라우드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고객과 SAP가 면밀히 이 내용들을 상의합니다. 그래서 헤드쿼터는 예를 들어 한국에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는 미국의 어느 지방에 놓고 싶습니다. 혹은 유럽의 어느 쪽에 놓고 싶습니다. 유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EU의 GDPR 규정을 따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중국에 간다 그러면 또 어디에 간다면 해당하는 이제 그 데이터 관련된 법들을 다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SAP의 가장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지원한다. 그게 이제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잠깐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시스템이 위치한 클라우드 센터에 따라서 속도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성능적인 측면이 좀 차이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핏 드는데, 에어퍼스트는 클라우드 센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에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밑단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고객하고는 상의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명확하게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수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 이아스 프로바이더들이 지금 다 상륙을 했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데이터 센터를 선호해요. 어떠한 브랜드의 이아스를 선호합니다. 이런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디플로이가 됩니다. 혹시 에어퍼스트는 지금 고라이브 후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속도 이슈로 뭐 연락 온 적이 있는지요? 오픈하고 나서 네. 안정화 기간을 3개월 거치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9시 반에 그 전체 PI와 펀들이 모여서 리뷰를 해요. 추가 개선 사항이라든가 여러 건이 나오는데 뭐 시스템 뭐 이렇게 퍼포먼스라든가 혹은 뭐 안정성에 대한 이슈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네. 뭐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 할애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에어퍼스트의 S4HANA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뭐 프로젝트 관점이나 네. 솔루션 관점이나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면 상무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장표가 하나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기반 S4 하나를 도입하시려고 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앞에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먼저 좀 경험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ERP를 이용을 해서 5개월 만에 전사 ERP 시스템을 고라이브를 했어요. 꼭 클라우드 ERP만 했기 때문에 5개월 만에 ERP를 다 했겠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ERP가 그런 단기간 내에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을 고라이브까지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네이블러로서 작용을 했다.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내외부 시스템들, 법인카드 연계라든가 그룹웨어, 스마트빌, 물류관리, CMS, 또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아리바, 뭐 그런 시스템들의 그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 통합성, 데이터 컨시스턴시,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이런 부분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그 에어포스 입장에서는 as is to be로 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ERP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고 클라우드가 그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엔드유저 관점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라고 한다면 뭐 경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유저들한테 제일 좀 와닿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뭐 법인카드 이용을 해서 그 정보로 무증빙 전표 처리를 하게 되고 정보 그 경비 처리하는 시간 자체도 현격하게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도 고객이 느끼는 실제 체감하는 그 변화 상황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번 한 것 중에서 그 CEO 모듈, 그러니까 관리 회계 모듈이 조금 복잡했어요. CEO 모듈 중에서 PC, 프로덕트 코스팅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고 그 서브 모듈 기능을 이용을 해서 표준원가를 구축을 했고 표준원가를 이용을 해서 실적원가의 베리언스를 월별로 배부하는 그런 프랙티스를 만들었어요. 그 제품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 소위 그 경관일치라고 하는 격리회계와 관리회계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기업의 실적들을 실실날실로 다 멀티 디멘셔널하게 보더라도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그런 경관일치라고 하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미션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어떤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ERP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미션 중에 하나가 결산 기간 단축이에요. 월 결산, 연결산 단축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에어포스트에서는 월 결산하는 인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 수행했던 인원들이 한 절반 정도 인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일정도 충분히 그 고객 경영진 리포팅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 맞춰서 그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 ERP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표준 기능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인 애드온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획득한 굉장히 중요한 성취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S4 하나를 하면서 ECC에도 있었던 기능이긴 한데 그 S4 하나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진 기능이 Fury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Fury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퓨리가 꽃? 소미? 역시 SF분이 다 아시네. 꽃봉오리 이런. 맞아요. 이태리 말로 이태리어. 꽃이라는 네. 뜻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퓨리가 SAP의 그 꽃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도입한 SAP 버전이 1809 버전이에요. 그래서, 약 SAP 퓨리 앱이 한 1300개 정도. 그리고 그 다음 1909 버전을 보니까 16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요번, 에어포스에서는 벤더 이벨루에이션 바이 퀘스천웨어라고 하는 기능들을 전혀 개발 없이 표준 퓨리 앱 약 한 30개 정도를 활성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고요. 거기에 SAP 코어와 구매 오더, GR, IV를 하는 코어 프로세스 연계를 위해서 간단히 아반 리포트 조금 보완하는 정도. 그 정도만 했고 그냥 표준 기능만으로도 고객이 충분히 밸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축을 했고요. 근데 그 퓨리는 지금 요번에 고객이 굉장히 박수를 치는 그 벤더 이벨루에이션 기능에 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퓨리 앱이 충분치는 않고 어떻게 보면 렌더링하는 타임이라든가 퍼포먼스 면에서 조금 더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더 컨텐츠가 풍성해지고 또 이를 지원하는 생태계가 조금 더 강화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기존 SAP를 구축한다 그랬을 때 아바브로 개발해요. ALV 리포트를 개발하는 것들이 SAP 한 사람에서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퓨리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라고 한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퓨리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ERP를 구축하시는 분들도 퓨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네, SAP ERP가 쓰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는데 점차 이제 퓨어리로 가면서 뭔가 사용자 경험도 훨씬 좋아질 것 같네요. 그렇죠. 퓨어리 자체의 철학이 심플, 단순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SAP가 표준 기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쓰는 기능 이외에 여러 개를 다 봐야 되고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봐야 되는데 퓨어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기능들을 더 쪼개놨기 때문에 훨씬 유저 입장에서는 배우기가 쉽고 사용하기가 좀 편한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퓨어리가 크게 팩트 앱, 그리고 트랜잭션 앱, 그리고 어널리틱스 앱, 세 가지로 나누죠. 근데 어널리틱스 면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많아요. SAP가 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는 면이 있지만 어떤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들을 퓨어리가 상당 부분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BI의 상당 부분들도 퓨어리로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리바 부분인데요. 사실 아리바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리바 정말 힘들었고요. 박 대표님하고도 한참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이 구축했었던 파트너사인 젠 컨설팅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참 협업이라는 게 파트너 같이 관계를 맺고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 최초로 SAP MM과 아리바가 연계를 해서 과잉 모듈들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아리바가 뭘 잘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리바는 카탈로그 기반으로 해서 구매를 내는 어떤 그런 거에 강점이 있는, 즉 인다이렉트 머티리얼에 가장 강점이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스에 쓰시게 되면 더 가치를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쓴 서브 모듈이 소싱과 컨트랙이 있어요. 소싱과 컨트랙들도 고객 입장에서도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정교화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검증된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높은 평가가 됐고요. 또 아리바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플라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들도 전산화가 됐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결과라고 보여져요. 그 아리바라고 하는 툴들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서플라이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벤더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LCCS 전략을 펼치기에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데, 뭐 이런 어떤 보다 더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에어퍼스트의 어떤 지향과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AC 클라우드 기반 BI 솔루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오브젝트가 클라우드로 버전을 만들어진 게 SAC인데 좋아요. 네. 좋다는 얘기는 일단 생산성이 일단 탁월합니다. 이 리포트를 만들고 뭐 스토리로 만들어서 보다 쉽게 만들게 되고 또 그리고 SAP 클라우드 ERP와 SAC와의 어떤 그런 싱글 사인온 부분들도 OOT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구축하는데도 에포트가 많이 들질 않아요. 그것들도 큰 장점이었고 인터랙티브 리포팅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 사인온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부분이 됩니다. 유저 프렌들리니스 때문에 싱글 사인온 부분들을 고객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에어퍼스트에서도 역시 그 부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SAP ERP를 구축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통념 내지는 상식이 웹 기반 아니면, 즉 엔터프라이즈 포탈이 아니면 싱글 사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통념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S4 하나가 되면서 그 커버로스라고 하는 시큐리티 프로토콜들을 MS의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S4 하나가 같이 도입을 했어요. 내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AD를 계정기 시스템으로 갖고 계시는 그 고객에서는 이를 이용을 해서 굳이 웹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포탈이 없어도 그리 어렵지 않게 싱글 사인온이 가능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취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번 안 될 줄 알았는데 박 대표님이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하고 나니까 다음번에는 훨씬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굳이 SSO 솔루션 안 사도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인사이트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김현인 상무님께서 이제 에어퍼스트가 도입한 S4HANA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이제 단위 솔루션들, 그다음에 이제 유저 관점에서의 싱글 사인온까지 프로젝트 관점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는 SAP의 S4HANA 클라우드 솔루션 측면에서 덧붙이실 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뭐 SAP S4HANA 클라우드 이게 강점입니다. 아무튼 이제 고객한테 이 솔루션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마지막 밸류 피치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까지 김효민 상무님께서 이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이제 비포 애프터 더 좋아진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SAP의 SAP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론 중에 액티베이트 방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액티베이트 방법론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러닝입니다. 런 단계라고 하죠. 실제로 많은 고객이 비즈니스를 ERP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 트랜잭션 데이터들,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누가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SAP의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통해서 빨리 적용하시고 그 효과들을 빨리 맛보시기를 저는 크게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까운 나라 일본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하면서 클라우드 ERP 도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윗세대들부터 내려오는 운영 방식이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이제 따르지 않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구현되어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이제 대응한다. 이런 개념으로 클라우드 ERP를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요. 최근 이제 IT에서 클라우드라는 아젠다가 거의 모든
키워드를 잠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ERP 도입 아니면은 ERP의 고도화를 깨하고 계신다면 클라우드 ERP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